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와후 키커 롤러를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약 150여일 동안 3,300km를 라이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군요. 30초나 1분의 짧은 인터벌 내내 타겟 파워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워크아웃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인터벌 시작과 함께 변속을 해서 타겟 파워에 맞춰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것도 잘 안됐습니다. 키커처럼 뒷바퀴를 빼고 체인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서 훨씬 빠르게 타겟 파워를 맞춘다는 글을 최근에서야 봤습니다. 마침 당근에 좋은 키커 무브가 나왔길래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커 무브와 롤러를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 키커 롤러를 선택했던 이유는 실내 라이딩 할 때만 제 방에 롤러로 자전거를 올렸다가 그리고 라이딩 후에는 다시 자전거를 베란다에 갖다 두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저는 일주일 내내 자전거를 롤러 위에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계속 방에 둔다면은 와후 키커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키커 무브를 사용해보자. 그리고 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보자. 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타겟 파워의 적응도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적응도는 변경된 타겟 파워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나타냅니다. 인터벌 할 때 계속 앉아서 타는 경우, 일어서서 댄싱으로 인터벌 하는 경우, 일정한 타겟 파워로 라이딩 하면서 댄싱과 시팅을 번갈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어그 모드, ERG 모드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20초에 331W 인터벌을 해보겠습니다. (5초) 만에 거의 타겟 파워에 도달하네요. 한 번 더 인터벌 해보겠습니다. 무브에서는 단 5초 만에 72W에서 331W로 빠르게 적응하네요. 이번에는 롤러입니다. 앉아서 인터벌 해보겠습니다. 타겟 파워에 거의 100W나 부족하네요. 이번엔 미리 케이던스를 높인 상태에서 인터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나아졌지만 타겟 파워보다 30W 정도 여전히 낮네요. 롤러로는 짧은 20초 인터벌의 타겟 파워를 맞추기 어렵네요. 댄싱하면서 인터벌 할 때는 어떨까요? 먼저 변속하지 않고 키커 무브에서 댄싱하는 것을 보시죠. 댄싱을 하니 키커 무브도 타겟 파워를 맞추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여러 차례 해보니까 요령이 필요하네요. 인터벌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했습니다. 인터벌이 시작되어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댄싱을 시작하면 8초 정도로 시간이 꽤 걸리지만 타겟 파워에 도달합니다. 자, 그럼 댄싱 인터벌 하는 순간 변속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큰 체인링으로 변속하거나 뒷변속기를 2에서 3단 정도 변속해주면 키커 무브는 더 빨리 5초 만에 타겟 파워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키커 롤러입니다. 변속하면서 댄싱 인터벌 해보겠습니다. 거의 100W나 부족하군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130W 정도나 부족하네요. 네 번째 시도에서는 변속과 인터벌 시작 타이밍을 약간 더 늦추니 거의 인터벌이 끝날 때쯤에서는 타겟 파워의 91%는 도달하네요. 앉아서든 일어서든 인터벌에서는 확실히 무브가 낮군요. 타겟 파워가 변하지는 않지만 높은 파워가 긴 시간 지속되면 앉아서 타다가 댄싱으로 자세를 바꿔 타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 케이던스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무브와 롤러가 어떻게 적응할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커 무브입니다. 변속하지 않고 일어나면 파워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대략 5초면 타겟 파워에 적응합니다. 다시 앉으면 케이던스가 증가하면서 잠시 파워가 높아졌다가 대략 3초에서 6초 내에 회복하네요. 변속하면서 일어서면 파워가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대략 4초에서 7초 사이에 회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앉을 때에는 회복에 대략 5초 정도 걸리네요. 롤러는 어떨까요? 변속하지 않고 일어나서 댄싱했더니 파워가 177W에서 110, 120W 정도로 내려간 뒤에 영 회복되지 않네요. 변속하고 일어나면서 댄싱 해보겠습니다. 타겟 파워를 중심으로 살짝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하긴 하지만 대체로 롤러도 타겟 파워에 잘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서 여러 차례 변속하면서 일어나 봤는데 모두 롤러가 파워를 잘 유지했습니다. 다시 앉았을 때에도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초 내에 적응하네요. 일어날 때 그리고 다시 앉아서 라이딩할 때 변속을 같이 해준다면 롤러와 무브 간에는 무의미한 적응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키커가 롤러보다 적응도가 훨씬 뛰어나군요. 이것은 키커 롤러에서 워크아웃한 것들인데요. 실제 파워가 타겟 파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것은 키커 무브에서 하는 워크아웃인데요. 실제 파워가 거의 완벽하게 타겟 파워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키커 무브에서는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키커 무브로 FTP 램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달 반 전에 롤러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177W였지만 키커 무브에서는 169W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미터는 키커 무브의 파워미터를 연결해야 훨씬 빨리 적응합니다. 이 워크아웃의 앞부분은 스램의 파워미터가 연결된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키커 무브에 파워미터가 연결된 것입니다. 전후의 차이가 확연하죠. 종종 어그 모드가 아닌 레벨 모드로 타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높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 결국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롤러 같은 경우는 타이어 마찰음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 시끄러울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예상보다 데시벨 수치 차이는 적네요. 대체로 2dB에서 4dB 정도 차이군요. 무브는 중고음 비중이 큰 반면 롤러는 중저음의 비중이 커서 체감하는 소음의 크기는 롤러가 더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브도 기어비를 높이면서 속도가 증가하면 데시벨 수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음이 꽤 많이 증가하긴 합니다. 밖에서 라이딩하고 들어와서 트레이너에 장착하고 다시 밖에서 라이딩하기 위해서 트레이너에서 빼서 자전거를 들고 나가는 이 과정은 롤러가 월등히 편합니다. 키커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 아닌데 좀 귀찮은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해야 되죠. 한번 보시죠. 더 빨리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행동이 느린 저는 실제로는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도 주중에 계속 거치해 두었다가 주말에만 밖에서 라이딩하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낮은 파워로 타더라도 미세하게 앞뒤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건 라이더가 거의 잘 느낄 수 없더군요. 높은 파워로 탈수록 앞뒤 움직임이 커지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정도 키커 무브를 사용해보니 이런 앞뒤 움직임이 실제로 라이딩하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너무 고정되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실내 라이딩의 답답함, 이걸 조금 해소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하다 자세를 바꾸면서 앞뒤로 의도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면 마치 기지개를 편 것처럼 답답함이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장점이 있긴 하더군요. 저는 키커 롤러를 탈 때 앞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서 좌우로 핸들바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를 좌우로 흔들 때 느낌은 롤러가 무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댄싱할 때는 자전거가 단순히 지면을 기준으로 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앞바퀴가 미세하게 조향되면서 카운터 스티어링이 약간 발생하고 자전거 전체가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 축의 높이가 허브나 크랭크 근처쯤에서 형성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키커 무브의 축은 땅바닥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롤러는 실제 라이딩할 때 축 높이와 비슷해서 그래서 롤러가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트레이너를 비교하다 보니 비로소 알게 된 롤러의 숨은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하 움직임 또는 쿠션감입니다. 우리가 실제 도로에서 댄싱을 하면 강한 힘이 실릴 때마다 타이어가 미세하게 눌렸다 펴지며 일종의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죠. 롤러는 뒷타이어가 있다 보니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키커 무브는 상하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죠. 마치 철이나 돌로 만든 타이어로 딱딱한 바닥 위를 달리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무브로 라이딩을 하면 할수록 롤러가 더 생각나게 하는 특징이네요. 그래서 저희 주관적인 라이딩 느낌을 종합해보면 키커 롤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FTP가 170W 내외 2.7에서 2.8W/kg으로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파워에서는 어떤지 테스트해볼 수는 없었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겟 파워 적응도와 소음은 체인이 직결되는 키커 무브가 롤러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반면 라이딩 할 때 느낌은 저는 키커 롤러에게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2주가 지나도록 둘 중 무엇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